자, 원칙적으로 결정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냐면 선생님들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꼭 잡아야 돼요.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이다 하면 결정했으면 이 공부에 지방자치단체 공부에 고시하고, 자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들은 사유가 있죠. 국토교통부 장관 자재조립 이렇게 갑니다. 자기가 위반했다. 개발 제한구역이다. 시가와 조정구역인데 국가계획과 연계했다. 입지규제 취소구역이다.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이다. 뭐 이런 거 자재조립. 자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요 내용.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을 시장군수가 위반했을 때지, 다섯 번째 내용을 시장군수가 직접 위반하면 시장군수가 결정권자입니다. 그러면 다섯 번째 내용이 아니라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위반하면 도지사의 결정을 받아야지. 이 말 이해 가요? 복 받으셔. 네. 고맙습니다. 그냥 대대손손 자자손손 그냥 복 받으시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내년에 이업을 하시면 그냥 밥 먹을 시간이 안 나올 정도로 바빠주세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러면 용도 지역이 어디가 지정이 됐는데, 개발 제한구역이 누구 땅에 이만 어디까지 지정이 됐는데, 이런 것들을 도면으로 그려줘야 돼요. 이걸 지형도면이라 그러는데, 이 지형도면은 결정고시 되고 나서, 이런 내용이 결정고시 되고 나서 이 지형도면을 작성합니다. 지형도면을 작성하게 되어지는데,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하면 되거든요. 자 그림으로 그려주자 하는 내용들이에요. 이건 지형도면을 누가 작성하느냐면, 지형도면은 입안권자가 작성하게 되어집니다. 작성을 하면 결정권자가 보고서 제대로 작성했는지 승인을 해요. 그래서 결정권자가 지형도면의 승인권자가 됩니다. 이게 승인권자가 돼요. 그러면 잘 보세요. 시장군수가 위반하면 도지사의 결정을 받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 거야. 이 말 이해가? 자 그런데 다섯 번째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가 위반해서 시장군수가 결정권자가 되는 거예요. 시장군수가. 따라서 결정권자가 시장군수이기 때문에 시장군수가 이 내용에 대해서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승인이 없어요. 도지사의 승인이. 이 말 이해가? 너무 빨리 얘기했는가? 이장구에 중요한 건데. 자 지금부터 체킹. 자 17쪽 오른쪽 맨 위에 2번. 다음 각호 도시군 관리계획은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시장 또는 군수가 직접 결정한다. 밑줄 그어요. 과목은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단위 계획의 수립 변경. 밑줄 그어 놓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지구단위 계획 밑줄.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은 시장 군수가 위반하면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을 해요. 자 나목을 보면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죠. 자 대체하는 용도지구 밑줄 그어요. 대체하는 용도지구. 이게 신설이 됐어요. 나목은 신설 써놓고, 요건 시장군수가 직접 하자. 결정권자가 된다. 위반했을 때. 자 가로 2번. 국토교통장관이 결정하는 사유 나오죠. 1, 2, 3, 4 묶어놓고, 국토교통장관이 위반한 사항. 자기가 위반했다. 자재조립이에요. 개발 제한구역 제자 동그라미. 국가계획과 연계한 밑줄, 시가와 조정구역에서 조자의 동그라미. 입지규제 취소구역 밑줄, 제일 끝에 입지규제 취소구역 계획 밑줄. 이런 것도 이제 국토교통장관이 결정합니다. 해양수산부 장관 밑줄, 수산자원 보호구역 밑줄 거예요. 자 결정할 때는 협의도 거치고 심의 거치겠죠. 협의 동그라미, 심의 동그라미 쳐요. 자 2번 봅니다. 국토교통장관과 협의하는 경우가 있어요. 2번 국토교통장관과 협의 네모 한번 였고, 자 시도지사는 밑줄, 국토교통장관이 위반하여 결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 밑줄 긋습니다. 이거 별표 쳐야 돼요. 그러니까 하급행정청에서 국토교통장관이 위반해서 결정한 내용을 변경 바꿔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관과 국토교통장관과 협의 들어가야지. 자 변경하거나 그 밖의 다음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미리 국토교통장관과 협의한다. 밑줄 그어요. 미리 국토교통장관과 협의하자. 밑줄 그었습니다. 그거 별표 쳐요. 가로 1, 2, 3 묶어놓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사항이라고 써야 돼. 국토교통장관과 협의사항이 이 내용이야.
광역도시계획과 관련 밑줄 긋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어 최초로 결정되는 경우 밑줄. 원래 개발제한구역은 이게 이제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하기 때문에 이게 해제되어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된다 하면 시도의사가 결정할 때 이 국토교통장관과 미리 협의는 좀 들어가줘야 됩니다. 이 관리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가로 3번에 보니까 둘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기반시설 밑줄만 그어요. 안 이어지니까 밑줄 그어놓고 한 두어 번 정도 봐주셔야 돼요, 이 내용. 자, 공동심의는 네모였고 별빛이고 이건 중요합니다. 자, 시도의사가 지구단위 계획이죠. 지구단위 계획 밑줄 두 줄 그어요. 동그라미 1번. 자,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 밑줄 그어놓고 동그라미 2번이라고 써요. 시험 문제 나오면 지구단위 계획이 나옵니다. 자, 이걸 결정하려면 시도에들은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치한다. 밑줄 그어놓고 공동으로 하는 심의 네모였고요. 자, 공동위원회는 건축위원회 위원이 3분의 2 이상 밑줄 이걸로 하되 전체 25인 이하로 구성한다. 25인 이하 밑줄 그어놓습니다. 밑줄 한번 그었어요. 자, 잠깐만. 선생님들 여기 잠깐 봐요. 자, 이게 지구단위 계획 구역도 아니고 지구단위 계획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려면 반드시 이 심의가 원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잖아요. 이 도시계획위원회 단독심의 거치면 안 돼. 이 건축위원회 심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같이 이제 공동심의를 거치자 이렇게 나오거든. 왜 이렇게 나오는 거냐면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을 보면 건축물에 있어서 용도, 그 다음에 건폐율, 용적률, 취관도, 취조한도, 건축물 배치 형태, 색채, 건축선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이야.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의 내용에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포함되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 구역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구역은 뭐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아니라니까. 지구단위 계획에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들어가. 그래서 항상 건축위원회를 배제시키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이게 같이 공동심의를 거치는 거야. 시험 문제는 지구단위 계획 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경우에 공동심의 거치하면 틀려버린 거야. 지구단위 계획만 그래. 야, 저게 중요한데 이거. 네가 중요하다는 게 한두 가지냐? 나 죽거든. 아, 근데 어때? 뭐가 맞아요? 자, 넘어가서 보면 자, 18쪽에 고시 열람, 고시하고 열람하자 이 말이죠. 고시 동그라미 열람 동그라미. 자, 봐요. 국토교통장관 시도의사는 결정하면 결정권자예요. 이걸 그 결정을 고시하고 밑줄 그어요. 그러면 관보나 공보에 고시하자 이렇게 나오겠죠. 장관은 이제 관보에 고시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합니다. 자, 관계 서류를 도시군수에게 송부하여 일반이 열람 네모였고 별표. 이걸 어떻게 바꾸면 틀리냐면 일반에 30일 이상 열람하게 하자 이렇게 바꿔. 이래 바꾸면 틀린단 말이야. 여기에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이니까 30일간 열람시키고 딱 닫아버려요. 자, 그런데 이건 구속적 행정계획이니까 항상 열람하게 만들어줘야 돼. 이 내용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일반에 열라면 일반에 30일 이상 열라며 일반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자 이렇게 나와야 돼. 내용 아시겠어요? 자, 5번 다음은 협의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주죠. 협의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군 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합니다. 자, 밑줄 한번 그어놓고 자, 감옥에 가나 다라 마 딱 묶어요. 이게 협의심의 생략사유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경미하다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는데 요거 다 외우질 못해. 그런데 시험 문제 나오면 좀 느낌상 이걸 눈치껏 맞춰야 된다고. 자, 그래서 다른 건 놓아두고 라목을 봐요. 라목을 보면 도시적 축소에 따른 밑줄 그어야지. 축소야 확대야. 축소 줄어든단 말이지. 자, 용도지구 용도구역 밑줄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변경인 경우야. 자, 마목을 보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밑줄 그어놓고 도시지역 내의 지역이야 외의 지역이야. 외의 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밑줄 보전산지 밑줄 요걸 농림지역으로 지정하는 거야.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거 요런 경우에는 바람직스럽기 때문에 보전 목적으로 가니까 요런 경우 협의심의 할 필요도 없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6번의 지구단위 계획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주죠. 밑줄 그어놓고 다만 동그라미 치고 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한다 하는 얘기는 또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있다 이런 내용이요.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이.
자, 가나다라 바 딱 묶어놓고, 자, 바만 밑줄 한번 그어놓습니다. 바목만.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건폐율 용적률만 밑줄 거예요. 이게 건축윤의 심의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공동심의 거치자 이제 이렇게 나와주는 거야. 예. 자, 그 정도만 체킹 한번 해보고, 예, 한번 더 눈길 줘요. 자, 효력 발생 봅니다. 별표쳐요. 이거 해마다 축제. 매년 축제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밑줄 그어놓고. 자, 지독한 날 효력 발생이에요. 지자 동그라미, 도자 동그라미. 고시한 날, 한 해 동그라미, 날해 동그라미 치요. 지독한 날. 다음 날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꼭 시험 문제 다음 날로 해서 계속 뜨고 있습니다. 예, 발생한다. 지형도면 나오죠? 지형도면 작성자는 도시군관리계획 입안권자입니다. 밑줄 한번 딱 그어놓고. 자, 누가 작성한다?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자가 작성합니다. 특별시장 도시군수는, 자, 두 번째 줄 끝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요. 자, 입안 단계에서 지형도면 작성이야? 결정 고시되고 나서 작성이야? 결정 고시되고 나서 작성하는 거죠?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밑줄 그어요. 옛날에 한번 바꿔서 낸 적이 있어요. 지형이 표시된 지적도에 어떻게 맞추냐고 우리가 이걸.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입니다.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을 작성해야 된다. 물론 이제 입안권자가 작성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 도의사 밑줄 그어요. 여자가 입안권자라면 여자도 직접 작성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자, 도지사의 승인 밑줄 그었습니다. 자, 시장군수가 밑줄 그어요. 이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의사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대도시장은 제외되는 이유가 대도시장이 결정권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경우 도지사는 지형도면과 도시군관리계획을 대조해서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30일 동그라미 쳐야 돼요. 별표 이내 그 지형도면을 승인해야 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자, 다만 별표 치고 이거 신설 이렇게 써놔야 돼요. 신설입니다. 시장군수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밑줄, 지구단위 계획 밑줄 그어요. 도시군관리 직접 입안하여 결정한 경우에는 이때 자기가 승인권자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승인받는다는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걸립니다. 자기가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는다에 걸립니다. 받지 아니한다. 밑줄 그어놓고 별표 쳐놔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과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만 도지사의 승인이 없습니다. 자기가 승인권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기타 갑니다. 자, 1호를 보니까 도시군수는 5년마다 밑줄 그어야 돼요. 5년마다 5년 동그라미 쳐야 되겠네. 자, 전반적으로 재검토 정비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끝줄. 자, 2번 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입안권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입안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도시군관리가 함께 입안이 가능합니다. 함께 입안할 수 있다. 밑줄 그어요. 시험 문제는 꼭 함께 입안할 수 없다. 이게 행정계획 수립에 있어서 패스트 트랙 방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패스트 트랙입니다. 자, 기득권 보호입니다. 원칙, 그냥 계속한다, 신고하고 계속한다, 허가받고 계속한다. 그냥 계속한다. 기득권자 보호 원칙, 그냥 계속합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죠. 심지어는 착수하려는 자는 이렇게 해서 주재된 사례가 있어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답니다.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죠. 자, 예외 1번 봐요. 1번에 별표 딱 치고, 자,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밑줄 그어요. 이 두 개에서 그렇습니다. 시옷 기억나요? 3월 내 신고하고 계속한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네 번째 줄. 몇 개월 이내? 3개월 이내죠. 3월 이내 동그라미 쳐요. 자, 마지막 줄. 도시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에 동그라미 칩니다. 신고하고 계속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그 밑으로는 시험 문제 안 나오는 거고 20쪽 갑니다. 가로 7번 가보겠습니다. 가로 7번. 자, 용도지역 지형에 대한 도시군관리 결정의 특례죠. 1번 공유수면 바다만 해당합니다. 밑줄 그어놓고 바다에 동그라미 치고 별표 쳐야 돼요. 바다란 말 빠지면 틀려요. 이의제기에서 전원 정답 처리 들어갑니다.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을 때만 그렇습니다. 같으면 밑줄 그어요. 특례가 인정됩니다. 도시군관리계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밑줄 그어요. 꼭 시험 문제 입안 결정에 따라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없이 매립 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로부터입니다. 매립 준공인가일로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지정에 동그라미 쳐요. 지정된 것으로 본다요.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요. 지정된 것으로 본다에 걸립니다. 고시된 것으로 본다면 틀려요. 자, 선생님들 여기 잘 보세요. 이 부분이거든요. 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 결정된 것으로 본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이 고시는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이걸 고시를 안 해버리면 효력 발생을 못해요. 구속적 행정계획이기 때문에. 따라서 지체 없이 지정된 것으로 보면
반드시 도시군수는 인천광역시의 송도가 바다를 메꿔버려가지고 도시적으로 만들어낸다고요? 바로 매립충고 인가일에 이웃하고 있는 용도 지역인 도시적으로 인천광역시장은 반드시 지정됐음을 고시해야 한다에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말이 걸리냐? 이 경우 여기에 걸리죠. 관계 도시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시한다. 밑줄 그어요. 지체 없이 고시한다. 밑줄 그어놓습니다. 고시 안 하면 안 돼요. 효력 발생 요건입니다. 이 고시는 다른 고시하고 달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이 고시야. 아무리 바빠도 일단 개그는 빼먹을 수가 없어요. 어때 분위기가 아이고 죽겠다. 자, 매립 목적 여기부터는 특례가 아닙니다. 특례 아님 써놔야 돼요. 여기부터는 특례가 아닙니다. 그러면 특례가 아니기 때문에 도시군관리 위반 결정 절차를 거쳐야 되는 거죠. 자, 매립 목적 이웃 용도지구 내용과 다른 경우입니다. 자, 이웃 용도지구 내용과 다른 경우 밑줄 동그라미 1번 매립구역이 둘 이상의 용도지구에 걸쳐 있거나 밑줄 그어요. 둘 이상의 용도지구에 걸쳐 있다. 밑줄 동그라미 2번 이웃하고 있는 경우 밑줄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으로 지정해야 됩니다. 도시군관리 결정으로 지정한다는 얘기는 도시군관리 결정 절차를 거치는 거지 특례가 인정이 안 된다. 이 내용이죠. 자, 2번 갑니다. 다음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자,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 네모였고요. 도시지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봐. 고시까지 봐. 고시까지 본단 말이야. 자, 1, 2, 3, 4, 5 묶어놓고 암기 들어가 주셨습니다. 암기 써놔요. 자, 1, 2번 항만구역, 어항구역, 밑줄 도시지역과 연접된 이 말 빠지면 틀립니다. 도시지역과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이 도시지역과 연접된 이 말을 뭘로 바꿨느냐?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과 연접된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면 틀립니다. 반드시 도시지역과 연접된 공유수면까지를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봅니다. 택지개발지구죠. 자,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 됐다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봅니다. 4번 국가산업단지, 일반 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죠. 농공단지는 해당 사가 없습니다. 농공단지로 지정고시 되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로 걸립니다. 큰일 나요. 자, 5번 전원개발 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밑줄 그어요. 자, 발전소 부지를 뜻합니다. 발전소 부지. 여기에서 예정구역이라는 말은 전원개발 사업구역 발전소 부지에서만 나오는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예정구역을 다른 데 붙여버리면 안 돼요. 택지개발지구 및 그 예정구역, 국가산업단지 및 예정구역 땡에 걸려버립니다. 예정구역은 발전소 부지인 전원개발 사업구역에만 붙는 내용입니다. 가로 열고 수력발전소 송변조 설비만을 설치하기 위한 구역은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들어오기 때문에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면 틀려버리는 거죠. 자, 동그라미 3번과 4번 묶어서 별표 치는데 이게 관리지역 안에서의 특례입니다. 관리지역 안에서만 특례가 인정되는 거죠. 자, 관리지역 안에서만 특례가 인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관리지역 안에서만. 따라서 관리지역 안 이 말이 빠져버리면 틀려요. 말씀 드리는 거 아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자, 관리지역 안에 네모였고 놓습니다. 4번도 관리지역 안 네모였고요. 이 말이 빠지거나 이걸 녹지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 농림지역으로 바꾸는 순간 틀려버립니다. 자, 3번 농업진흥지역이죠. 관리지역 안에서 농업진흥지역, 농지법에 의한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이걸로 지정고시된 지역은 농림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농림지역 네모였거나요. 자, 4번 갑니다. 관리지역 안에 산림 중 보존산지 밑줄 그어요. 지정고시된 지역은 당연히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서 농림지역 밑줄, 자연환경 보전지역 밑줄,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답니다. 자, 위에 2에서 밑줄 그어요.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해서 이런 내용이죠.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해서 용도지역이 환원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관리지역이 있는데 농림지역이 있는데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걸로 본다 해서 이게 모텔로가 받아가지고 1, 2층 짓고 있어요. 근데 환원이 돼버렸다. 이거 어떡할 거냐? 기득권자. 그냥 계속한다에 걸립니다.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에 걸립니다. 문제 집으로 갑니다. 40초. 40쪽의 문제집. 도시군 관리계획. 자, 1번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도관농자 지정하는 것. 선생님들 이거예요. 여기 봐요. 용도지역 지정 변경이죠. 이 내용이죠. 자, 맞죠? 2번 지구단위 계획구역의 이 내용이죠. 5번째 내용이에요. 맞아요? 자, 3번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4번째 내용이죠.
자, 기반시설 세 번째 내용이죠. 개발밀도관리구역 해당 사항이 없다. 개발밀도관리구역 가지고 시험 문제 많이 냈어요.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 아니야. 개발밀도관리구역은 그냥 심의 거쳐 지정합니다. 예. 자, 이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면 입안에서 이렇게 결정고시 가야 돼. 이걸로 안 간다니까. 그냥 심의 거쳐 지정한다니까. 5번이 정답. 자, 2번 가요. 자, 2번 난이도 높습니다. 참 좋네요, 문제. 자, 동그라미 1번 해당하지 않는 거. 고도지구의 지정, 용도지구죠. 선생님들 용도지구예요. 이거죠. 자, 건축물의 높이 제한, 밑줄 그어놓고 행위제한이라고 써놓습니다. 행위제한. 행위제한이라고 써요. 자, 이게 다음 주에 들어갈 건데 선생님들 다 잊어버렸을 거야. 우리 용도지구에 있어서 행위제한은, 행위제한, 건축행위제한이 있잖아요.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이라는 건 뭘로 정하는 거냐면 원칙 뭘로 해놓은 거야? 아시는 분 있어요? 그렇지, 조례. 합격. 오늘 합격증 발부.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냥 시원하게 에어컨 밑에서 고구마 하나 쪄놓고 드시고 있어. 용도지구의 행위자는 조례로 가요. 도시군 계획 조례로 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용도지구가 우리가 얘가 상업적이 일반 상업적이 이게 근린 상업적이 쫙 되어 있다고 이게.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일반 상업적이라면 용적률 1300이니까 한 막 40층 50층 건물이 들어와야 돼. 근데 이게 안 들어오고 이게 이렇게 한 저층 건축물로 되어 있는 게 뭐 때문에 그러냐? 광주광역시에서 그렇게 정한 거야. 뭘로 정해서 이게 경관지구로 딱 정해가지고 정하는 거야. 조례로 정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 내용 아시겠어요? 어떤 내용인지 조례로 가는 거야.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은. 근데 고도지구의 행위제한만큼은 최고 한도를 최고 높이를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 그 말이. 그건 예의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 내용. 자, 이번에 시가와 조정구역 밑줄, 시가와 유보기간 결정 밑줄. 5년에서 20년 이내에서 결정 들어가죠.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겁니다. 자, 3번 공원 녹지 유원지 등 공간시설 밑줄. 이걸 뭐라 그래? 기반시설. 이걸 뭐라 그래? 기반시설. 맞죠? 그러면 자, 4번 도시자연공구역 지정하는 거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에요. 이거죠, 이거. 여기까지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인데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행위제한에 관한 계획 나오죠. 이게 없어져야 돼. 행위제한 이게 없어야 돼요. 어? 자, 우리 이거 공부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도시자연공구역 내에서 우리 어떤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고 없고 이런 걸 공부한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없느냐?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자, 뭘로 하냐면 여기 봐요. 이해합시다. 이해 좀. 자, 봐요 이게. 우리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 지정은 이걸로 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이걸로 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해. 시가와 조정구역 이걸로 하죠.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이걸로 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지는 건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하는데 여기에서 행위제한은 뭘로 하는 거냐 하는 거야. 자,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할 수 있다 없다? 배운 적 없다. 이렇게 대답하라니까요. 자, 일반 음식점 할 수 있다 없다? 그런 거 다 할 수 있는데 제가 이 얘기 안 했잖아요. 배운 적 없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왜 배운 적이 없느냐? 국토기획법률에서 이게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고 있다니까. 개발제한구역법 여기에서 해 들어가는 거야. 내용 이해 가요? 이거 하면서 내가 그랬다. 그래, 실무에 나가서 돈 벌고 못 버는 건 이걸 클릭해 보느냐 안 보느냐 여기에 달려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은 이걸로 한단 말이야. 지정이 되면 그 안에 어떤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느냐 이게 좀 휴게 매점이라든지 이런 거 설치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어디에서 나오느냐면 우리가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러한 행위제한은 도시공원 및 이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있다고 별도에. 이 법률을 봐야 나오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산자원 보호구역은 행위제한은 제가 휘집도 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거 어디에서 그런 게 나오는 거냐?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아니라니까. 수산자원 관리법을 봐야 돼. 수산자원 관리법. 이 관리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거야. 따라서 행위제한만큼은 이걸로 안 해. 도시군관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각각 개별법으로 간다고. 이 말 이해 가요? 예, 그래. 그 말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면
그래서 4번이 틀렸어. 행위제한 이거 빼면 맞는 건데. 자, 그 다음에 5번에 입주기의 취소구역 밑줄, 입주기의 취소구역 계획 밑줄,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죠. 자, 오른쪽 위에 넘어가서 3번 넘어갑니다. 3번.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번, 생산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 용도지역을 변경. 1번 내용이죠. 1번. 선생님들 1번 내용이에요. 자, 니은번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주거개발진흥지구, 용도지구 지정. 이거죠. 용도지구. 이거죠. 요겁니다. 맞죠? 그 다음에 디귿벌의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구단위 계획. 이거예요. 이거 5번이죠. 5번. 맞죠? 자, 그 다음에 리을번에 공공필요성 인정되는 체육시설 밑줄 그어놓고 가로 열고 기반시설이라고 써야죠. 이게 공공문화체육시설입니다. 내용 이해 가요? 선생님들? 예. 자, 공공문화체육시설인 기반시설입니다. 기반시설이라고 써요. 설치. 맞죠? 세 번째 내용이죠. 미연번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집단 취락지구. 이거예요. 용도지구 아니에요. 용도지구. 자, 그러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이다. 자, 비읍번이 틀렸어요. 특별건축구역은 우리 국교육법률상 용어가 아니에요. 건축법상 용어입니다. 특별건축구역이 여기 어디 있냐고. 여기에 특별건축구역이 어디 있어. 이게 없지. 그 도시군관리계획 내용 아니지. 윽박질러야 돼.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하나. 자, 넘어가요. 42쪽 갑니다. 자, 4번 문제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냐 그랬죠. 1번의 도시군관리계획은 도시군관리군 도시군을 관리하는 계획이죠. 특별히 중요한 거 없습니다. 예. 2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위법성을 이유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통설 판례의 입장입니다. 맞아요. 행정쟁송 제기할 수 있죠. 구속적 행정계획이니까. 자, 3번 도시군 기본계획에 위반했다고 해서 도시군 관리계획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위법 가로 열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야. 자, 이거 잘 봐요. 여기 보고 이해만 합시다. 이해만 해. 뭐 공부야. 공부는 공부하지 말고 이해만 해. 자, 봐요. 너무 사치지.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선생님들 상위 계획이 있고 하위 계획이 있잖아요. 그러면 상위 계획은 하위 계획이 지침이 되고 하위 계획은 상위 계획에 부합돼야죠. 만약에 위법하게 이게 하위 계획이 나와버리면 이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에 부합되지 아니하면 위법하다 이 말 나오면 큰일 나요. 무효다 이런 말 나오면 큰일 난다고. 내용 아시겠어요? 에? 왜 그러냐면 우리 이제 행정계획 수립부터 시작해서 각종 처분들 모두 합해서 뭐라 그러냐면 폭넓은 의미로서 이걸 행정처분이라 그래요. 계획 수립하는 거 다 이게 해당이 돼. 이걸 행정청에서 하는 짓거리다 해서 행정행위라 그런다고. 학자에 따라서는 행정처분이 행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의미다라고 주장하는 학자가 있고 그냥 같이 보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가 있어요. 뭐 우리는 뭐 학문을 연구하는 자는 아니니까 일단 행정청에서 하는 짓거리 모두 뭐라 그런다? 행정행위 행정처분이라 한다 이렇게 잡으면 돼. 내용 이해 가요? 이것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냐면 반드시 이거 하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정력을 지녀요. 공정력. 공정력 하나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뭐 이 공정력과 이 공정력을 동시에 지녀요. 이건 확정력이라 해서 별도로 또 나누기도 하는데 우리는 뭐 연구하는 건 아니니까 이해만 좀 하세요. 행정청에서 이루어진 처분들은 모두 다 올바른 짓거리고 모두 다 옳고 한 번 이루어진 처분은 이게 확정되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말 이해해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 불법 주차한 사실이 없다고 제 차가 무슨 차야? 모닝인데 모닝을 갖다가 이 사진을 찍어서 과태료 부과한 게 아니고 또 그랜저를 갖다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내 앞으로 5만 원의 과태료 부과 처분이 떨어진 거야. 소구청에서. 나 이런 사실 없다고. 나 그런지도 없고. 모닝이지. 모닝 띄고 거기다 그랜저 써놓으려고 그래. 나도 뒤에다가 매직으로 그렇게 해서 타고 다니려고. 봐봐요. 이 그랜저가 내 거가 아니란 말이야. 근데 과태료 부과가 된 거야. 과태료 부과 유효 무효? 에? 행정청에서 하는 짓거리는 모두 올바른 짓거리고 확정되는 한 번 이루어진 처분은 확정되는 힘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내용 아시겠어요? 일단 유효해. 무효가 아니라고. 그래, 그 내용이야.
이게 잘못 수립이 됐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무효다 하면 틀린단 말이야. 내용 아시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이런 게 내가 계속 가만히 있으면 5만 원 납부해야 된다니까. 가산금 붙어가지고 계속 부과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 내가? 이걸 깨트리는 거야. 공정력을 깨트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나 내 차 아니라는 걸 입증해 보여줘야 된다고. 서구청 가가지고. 내용 됐어요? 이제 그런 내용이야. 이게 위법하게 무효가 되는 건 아니다. 맞는 내용이야. 잘못 수립이 돼도. 자, 그 다음에 4번 보면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의 지정과 용도지역 지정이죠. 예,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의 지정은 맞죠? 행위제한 틀렸어요. 행위제한. 여기 봐요. 우리 여기 봐봐.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는 뭐 이게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고 이런 것들 지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이게 기초사고 이거 거친다 안 거친다 이런 걸로 하는 게 아니야. 이게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내용 아시겠어요? 그럼 뭘로 했지 이거? 구체적으로 이제 조례인데 이게 법령에 나와. 대통령령에 나와. 대통령령으로 해. 제1종 전용주택에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환경 보존제가 안에 초등학교 들어올 수 있다, 농가주택 들어올 수 있다 이런 내용은 어디에 나오냐면 대통령령을 봐야 돼. 시행령에서 나오는 거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하는 게 아니고. 내용 이해 가요? 그 다음에 55에 6657 갈팡질팡 철저서 이게 있지? 이게 이걸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도시군관리계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었던 게 바로 대통령령에 나와. 이게 뭔 말인지 이해 가요? 그래, 행위제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그렇게 써놔야 돼. 예? 도시군관리계획은 행위제한이 포함이 안 된다. 한마디로 그렇게 해놓으면 되겠네. 4번이 정답이고. 자, 5번 가요. 5번은 도시군관리계획을 조속히 위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는 함께 위반할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됩니다. 행정계획 수료 패스트트랙이죠. 자, 5번 X입니다. 5번 X. 특공장도예요. 특공장도 잡아주시면 돼요. 위반권자 특공장도 이렇게 잡고. 자, 넘어갑니다. 6번 문제 한번 가보게요. 6번 문제. 위반권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의 도시군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도시군수가 위반해야 한다. 선생님들 맞죠? 예. 2번의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기준은 기준 동그라미 치고 국토교통장관 맞아요? 자, 3번 인접한 도시군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은 관계 이 도시군수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위반하거나 공동으로 위반 밑줄, 위반할 자를 정한다 밑줄, 협의 지정 써놓습니다. 선생님들 요거예요. 다시면까지 이게 도로 간 다음에 공동으로 위반한다. 니네 행정계획 네가 해라 해서 협의해서 정한다. 요 내용. 예, 맞는 내용이에요. 맞아요. 예, 자, 4번 공동 위반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정하거나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직접 위반하는 거 아니다. 직접 수립한다는 건 여기에서 나와. 여기에서 광역도시계획에서 3년 내에 안 하면 직접 수립하겠다는 내용이에요. 지정한다. 도지사나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거예요. 도지사가 지정한다. 국토교통장관이 지정한다. 이 내용이죠. 자, 4번이 틀렸고 5번은 국토교통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관계초항 행정기관의 창의 요청이 없어도 직접 위반할 수도 있다. 요청이 있으면 위반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자, 7번 문제 가죠. 자, 7번 문제 갑니다. 국토계획 법령상 주민 등의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이렇게 돼 있죠. 1번 주민입니다. 동그라미 치고 개발 제한구역의 변경 밑줄 그어요. 기지산대만 제한할 수 있다. 위반을. 개발 제한구역 해당 사항이 없죠? 예, 없다. X. 개발 제한구역이 아니고 기지산대 이렇게 써놔요. 도시군관리 위반할 수 있는 자에게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2번 갑니다.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반을 제한하려면 국공유지를 제외한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여기에서만 5분의 4. 나머지는 전부 3분의 2. 자, 틀렸고 5분의 4로 고쳐요. 3분의 1을. 자, 3번 국토교통장관 시도이사 시장군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거나 제한일로부터 40일 동그라미 치고 아주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반영 여부를 통과하자 밑줄 그었습니다. 맞습니다. 3번. 4번.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받은 사항을 도시군관리계획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자,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밑줄 그어놓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아니고 자문으로 고쳐놓습니다. 자문. 잠깐만요. 결정 단계에서 거치는 것이 심의야. 위반 단계에서 거치는 건 무조건 자문이라 그래. 이렇게 자문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문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예, 여기에 들어줄 필요도 없고. 예, 자문으로 고쳐 놓습니다. 심의가 아니고 뭐다?
자문, 입안 절차에 사는 건 자문이라고 그러고 결정 절차에 사는 곳은 심의라고 표현됩니다. 자, 5번. 도시군관리 입안을 제안받은 자는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 밑줄. 학교 설치하는데 200억 드니까 네가 대라. 3대가 갚아도 못 갚네 이놈의 제한된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이 아니고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이요. 선생님들 아시겠어요?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어떻게 하냐고.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자, 틀렸고. 자, 8번 가보겠습니다. 개발진흥지구죠. 1번 틀린 것은 개발진흥지구 중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밑줄 그어요. 지정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제한에 동그라미 치고 맞죠. 기지 산대. 자, 2번 지정대상지역은 유자생계입니다. 유자생계, 유자관광이죠. 자연녹지, 생산녹지가 아니고 뭐다? 생산관리입니다.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되죠. 자, 3번 갑니다. 면적은 1만 제곱미터 이상 3만 제곱미터 미만 밑줄 그어요. 맞죠? 2번이 틀렸네요. 4번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 밑줄 그어놓고 맞습니다. 자, 5번 대상 토지 3분의 2 이상 밑줄 그어요.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맞죠? 자, 9번 가겠습니다. 9번. 자, 입안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뭐냐? 1번 도시적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밑줄. 이거 중요하다. 해마다 출제해두는 지문입니다. 별표 축소에 동그라미 쳐요. 확대야 축소야. 경미한 상 이렇게 잡아갑니다. 이런 것들 다 경미한 상을 다 외울 수가 없어요. 많아가지고. 그래서 경미한 상입니다. 경미한 상 내용이 많아가지고 컨닝페이퍼 작성한다 해더라도 어디 있는지 몰라. 찾다가 걸려버려. 자, 느낌상 가야 돼.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의 변경을 도시군관리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주민 및 지방의 의견 청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밑줄 그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2번 도시군관리 경우는 계획의 상세 정도,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해서 도시 및 농촌, 산촌, 어촌, 인구 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차등을 두어 위반 밑줄 그었습니다. 차등을 두어 위반 밑줄 그어요. 차등을 두어 위반해야 한다. 밑줄 그었습니다. 자, 3번 갑니다. 입안권자가 작성하는 도시군관리계획 도서 중 계획들은 1000분의 1, 5000분의 1 밑줄 거예요. 뭐 이것까지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뭐 도시적 같은 경우는 1000분의 1짜리를 쓰겠죠. 시골 같은 경우는 5000분의 1짜리를 쓰고 요 지형도 작성해야 됩니다. 예, 맞는 내용이고 입안권자가 작성하는 겁니다. 자, 4번을 한번 보면은 도시군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상위 계획이라고 써야죠. 부합돼야 한다. 맞죠? 5번은 시장군수가 녹지지역 동그라미 치고 용도지역이라고 써놓습니다. 녹지지역 동그라미 치고 용도지역이라고 써놓습니다.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에 위반할 경우에는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 들어야 한다. 이 내용.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광역시설 포함해서 이건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하여야 한다에 걸립니다. 의견 청취를 갖다가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들어야 한다.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예. 의견 청취를 들어줘야 됩니다. 넘어가서 46쪽 갑니다. 46쪽의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국토계획법령상 도시군관리 위반을 위한 기초사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갑니다. 자, 도시군계획시설 부지 면적 5% 미만 밑줄 그어요. 우리가 이제 경미하다 하면은 우리 국토계획법률에서는 5% 이런 말이 많이 나오고, 저쪽 우리 정비사업이라든지 하면은 뭐 경미하다 하면은 뭐 10% 이렇게 주로 나와주죠. 뭐 이거 눈치껏 해야지 이걸 어떻게 다 외우냐고 이런 걸. 자, 2번 봐요. 도시적 확대 동그라미. 확대요, 축소야. 축소가 경미한 거요. 축소로 바꿔야 돼요. 용도지역 변경인 경우. 2번입니다. 자, 3번 도시적 유의지역에서 농업진흥지역 밑줄, 이것을 농림지역으로 결정하는 경우 바람직스럽죠. 뭘 생략한다면 맞다. 자, 협의심의 생략 뭐 이런 것들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무조건 맞다 이렇게 가요. 4번 공원구역, 공원보호구역을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결정 밑줄. 자, 이런 것도 맞다. 이 내용이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다 쓰지를 못한 겁니다. 유학집에. 뭐 바람직스럽다. 5번 지구단위 계획구역 면적 5% 동그라미 치고 이내에서 변경 5% 범위 이 지역 안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또 변경할 때 뭐 경미하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이런 것까지 할 거 없어요. 그래서 11번 X, 12번 X 하지 마세요. 예, 괜찮습니다. 넘어가요. 넘어가서 13번 들어갑니다. 13번 국토계획법령상 수립 절차로서 주민의견 청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1번 주민의견 청취는 도시군관리 결정권자가 진행한다. 땡. 이것 봐. 이거거든. 주민의견 청취는 이방권자가 진행한다. 결정권자가 진행한다. 이방권자가 해야지. 이방권자로 바꿔놓습니다. 결정 절차가 아니기 때문이죠. 이방권자가 진행한다. 2번 갑니다. 주민의견을 청취하라고 할 때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둘 이상의 일간신문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 공고하고 도시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연락입니다. 14일 이상. 자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뒤에다가 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렇게 써놔야 되는데 그거 빠졌네. 14일 이상 일반에 열람이에요. 7일을 치우고. 자 3번을 보면 도시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 자는 연락기간 내 이렇게 됩니다. 연락기간 내입니다. 종료된 후 땡 지워요. 연락기간 내 이내에 14일 이내를 지워요. 연락기간 내 특별시장 등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14일 이내 지우고 연락기간 내입니다. 자 4번 절차 진행자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할 것인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이 종료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반영여부 통보입니다. 60일로 고칩니다. 30일이 아니고 30일이 아니고 5번에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제일 끝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조례 밑줄 그어놓습니다. 이런 것들까지는 뭐 우리가 알 건 없어요. 뭐 복습은 안 해줘도 괜찮습니다. 이런 건 출제되는 건 아니니까. 자 14번 X 하지 마세요. 하지 말고 이건 선생님들 14번 문제는 뭐냐면 이거야. 이거 기반시설 광역시설의 종류가 뭐냐 이거거든.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아직 여기까지도 시험 문제 안 나왔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계속 나왔어요. 하지 말고 X. 자 15번 가보겠습니다. 국토기법령상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냐. 1번 주민은 동그라미 치고 기반시설 밑줄 기지산대 위반을 제한할 수 있다. 제일 끝줄 맞죠? 2번 도시군관리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관리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이 부분 밑줄 그어요. 두 부분. 두 줄. 두 번째 줄.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일부를 제한적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게 설치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하면 틀려버립니다. 자 3번 갑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관리 위반을 제한하는 자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밑줄 기지산대 기반시설만 5분의 4고 나머지는 모두 3분의 2입니다. 맞습니다. 4번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위반하는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하는 경우 무조건 생략 가능합니다.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 기초조사 등을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재취약성 분석을 실시해야 한다. 땡. 재취약성 분석을 하지 아니한다에 걸립니다. 4번이 틀렸어요. 5번 도시적 축소 밑줄 축소 동그라미 또 경미하다 이렇게 잡아갑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 변경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할 때는 주민의 의회 청취, 지방의 의회 청취 이런 거 다 생략해버리자 하면 무조건 맞다. 그래서 4번과 5번을 묶어서 경미한 행위라고 써놓습니다. 경미한 행위라고 써놓습니다. 자 16번 가겠습니다. 16번 도시군관리계획의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냐. 16번에 1번 도시군관리계획 위반권은 밑줄 긋고 특별시장부터 시장군수까지 고유권한이 아니다. 고유권한이다 하면 안 돼요. 이렇게 국토교통장관도 위반할 수 있고 도의사도 위반할 수 있으니까 도시군수가 하는 게 원칙이지만 고유권한이다 하면 안 된다고. 이자만 할 수 있다 이 말이거든. 틀렸죠. 국토교통장관 도지사 이렇게 써놔야 돼요. 고유권한이 아니니까. 2번 갑니다. 도시군관리계획 위반을 제한받은 자는 도시군관리계획 위반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을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위반 및 결정 밑줄 그어야 돼요. 그 법은 위반에만 해버리면 안 됩니다. 결정까지입니다. 자 3번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군에서는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랬는데 도시군관리계획이 아니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생략될 수는 있지만 도시군관리계획은 생략될 수가 없어요. 실행하는 계획이니까. 내용 됐어요. 자 4번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드려야 한다. 광역시설 밑줄 이 내용 이것 떠올려야 되는데 용도지구 용도구역 기반시설 광역시설 포함해서 이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에 맞습니다. 맞아요. 4번 맞다. 5번에 시도의사 대도시장은 국토교통장관이 이번에 이걸 정한 도시군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없다 그랬는데 있다. 이때는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자. 이렇게 나와야 되죠. 17번 갑니다. 자, 도시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해야 하는 도시군 관리개혁 내용. 요거는 숙제입니다. 쉬운 거니까. 자재조립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17번 숙제 가요. 자, 그 다음에 18번 갑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뭐냐. 1번 도시군관리계획은 시도의사가 직접 그리고 시장군수 신청에 의해서 도지사가 결정하죠. 다만 대도시 경우는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합니다.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맞죠? 2번 시장군수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미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군관리 위반한 경우 도지사에게 결정 신청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결정하죠. 시장군수가 직접 결정한다로 고쳐야 됩니다. 도지사의 결정 신청이 아니에요. 2번 틀렸죠? 2번 틀렸다. 3번 개발지향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에 대해서 미출거여 해제 이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시도의사가 결정할 때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자. 미리 국토교통부 장관과 협의하는 사항들 요약지 보고 다시 한번 복습해 주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4번 시도의사가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에 드는 건축위원회 밑줄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심의 밑줄 지구단위 계획이라는 말이 네모 여건 없습니다. 이걸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결정하려면 하면 틀립니다. 자, 5번 갑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도지사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때는 관보 또는 공보의 게재일을 고시하고 관계 서류를 도시군수에게 송부하여 세 번째 줄 끝에 일반이 열람 네모 별표 이걸 30일 이상 열람으로 고칩니다. 큰일 나요. 30일 이상 열람하자 하면 틀립니다. 자, 19번 가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자, 여기까지만 해요.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했으셨고 이게 이제 우리 공법에서는 워낙 양이 방대하니까 선생님들 공법에서는 양이 방대한 관계로 제가 이걸 뭐 다 풀어오시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예습을 하고 풀어오실 수 있는 분들은 합격이에요. 그분들은 할 수 있으면 하고. 근데 제가 당부하는 건 뭐냐면 예습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꼭 복습은 해주셔야 돼. 요거는 당부합니다. 그래야 합격을 해야 되니까. 그래 지금 2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렇게 앞서서 선행해서 예습할 수 있는 분들은 전혀 걱정이 안 돼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는 강의하는 게 아니고 이제 22.5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하니까 그렇게 알고. 자, 그분들은 가만히 놔둬도 합격이야. 하지 말라고 해도 책 보고 있어. 공부 안 해도 된다고 해도. 자, 오늘 여기에서 수업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애쓰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